오빠, 사랑해요. 그냥 대충 끌려. 어차피 끝났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렇게 시간이 빨리 변할 줄 몰랐습니다. 20살에 시집 왔을 땐 시계가 째깍째깍 울리는 것만 들어도 아, 세월이 참 가는구나 했거든요.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이 되면 오늘도 이렇게 흘러갔구나 싶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집 탁상 시계가 멈춘 날부터 내 시간도 덩달아 멈춰버린 것 같아요.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걱정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 시계는 시아버지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건데 40년 넘게 우리 집 거실을 지켜왔어요.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 걸 보니 마치 우리 가족의 시간도 함께 멈춘 것 같더라고요. 저녁 7시 민호 녀석 퇴근할 시간이 되면 예전엔 문만 열려도 달려나갔는데 요즘은 괜히 소파에 앉아 TV 소리만 키워놓곤 해요. 기쁜 소식보다 나쁜 소식 들을까 더 겁이 나거든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거나 지수와 다툰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말들을 듣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바쁜 척하는 거예요. 며느리 지수 처음 봤을 때도 반듯했고 같은 동네로 이사와 5년이 흐르는 동안 큰 갈등 한 번 없었어요. 싹싹하고 센스 있고 내가 할 말을 항상 먼저 챙기는 아이죠. 명절 때도 일찍 와서 음식 준비 도와주고 제사상 차릴 때도 어디에 뭘 놓아야 하는지 다 외우고 있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도 선물을 미리 준비해놓고 심지어 포장지까지 예쁘게 싸서 가져와요. 그래서였을까요? 사람이 너무 완벽하면 그게 또 불안한 법이더라고요. 마치 유리창처럼 깨끗한 관계는 한번 금이 가면 산산조각 나버릴 것 같거든요. 가끔 지수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무감으로 하는 걸까?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진심이 의심스러웠달까요? 지난주 금요일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던 날이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응급실로 모셨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룻밤 입원하셔야 한다고 해서 지수가 자원해서 밤새 간호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나이가 있으니까 집에서 쉬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지수가 밤새 간병한 덕분에 나는 고맙고 미안해서 아침 일찍 병실로 갔어요. 간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텐데 지수는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다행히 안색이 많이 좋아지셨고요. 근데 잠들어 있던 지수 옆 탁자에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걱정 반, 고마움 반으로 혹시 급한 연락 있나 슬쩍 보려고 했던 건데 그 순간 내 눈에 딱 들어온 한 줄. 오빠, 사랑해. 그 말이 왜 그렇게 내 가슴을 쿵 내려앉게 했을까요? 나는 평생 누구에게 저런 다정한 말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남편에게도 아들에게도 말입니다. 우리 세대는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보다는 밥 먹었냐? 몸 조심해라 이런 말로 마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런데 지수는 민호에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부러움, 질투, 아니면 서운함. 내 아들이 아내에게 받는 그 사랑이 왜 나한테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지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처음 보는 그림자가 피어나기 시작했죠. 이 낯선 질투, 서운함, 그리고 두려움. 혹시 내가 이 집에서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이에요. 며느리의 그 문자에 과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이전엔 아무렇지 않던 말도 이젠 전부 나를 빼놓은 대화처럼 들리거든요. 지수의 어머님 생신 선물은 오빠가 알아서 해줘라는 문장은 제 귀에는 어머님은 빼고 우리 둘이 알아서 하자로 들렸어요. 예전 같으면 아, 지수가 센스 있게 민호한테 맡기는구나 했을 텐데 이제는 나는 왜 빼놓고 얘기하지? 이런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모든 말이 다 의심스럽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부부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예전엔 따뜻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치 저를 배제한 은밀한 속삭임처럼 들려요. 특히 지수가 오빠라고 부르는 그 목소리가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는지. 지수야, 오늘 회사에서 민호의 목소리. 오빠, 그거 말이에요. 지수의 대답. 이런 평범한 대화조차 제게는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는 암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 된 것처럼 그들만의 공간에서 저는 철저히 배제된 느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지수의 행동을 관찰하게 되더라고요. 지수가 웃을 때, 누구와 전화할 때, 핸드폰을 볼 때 모든 게 다 궁금해지고 의심스러워졌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지수가 거실에서 태블릿으로 카카오톡을 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죠. 저는 부엌에서 찬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지수는 제가 보고 있는 줄 몰랐나 봐요. 그 화면에서 발견한 세 글자, 대충 끓여줘.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누구한테 보내는 메시지일까? 그리고 뭘 대충 끓이라는 걸까? 혹시 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닐까?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지수가 친정 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음식은 대충 끓여줘도 되라고 말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며느리들한테 시어머니용 음식은 대충 해도 모른다고 조언하는 건 아닐까? 생각할수록 속이 상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 저장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거대한 파국의 씨앗이 되리라는 걸 모른 채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증거를 남겨둬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나중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내가 맞지? 하고 확인받고 싶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이웃집 박 여사가 들렀어요. 평소처럼 수다를 떨다가 박 여사가 던진 한마디가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참 달라. 우리 때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정신 없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치 보는 세상이야. 박 여사는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 며느리도 그래. 겉으론 착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흉 다 본다더라고. 요즘은 카톡방에서 시어머니 험담하는 게 유행이래.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혹시 내가 지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수가 나를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지수도 다른 며느리들처럼 뒤에서 저를 흉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나는 건 지수의 그 메시지였어요. 대충 끓여줘. 도대체 누구한테 뭘 대충 끓이라는 걸까? 그리고 박 여사 말처럼 지수도 저를 뒤에서 흉보고 있는 건 아닐까? 며칠 후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지수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가족 모임에서도 예전만큼 적극적이지 않고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신우이의 말은 제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추석 때도 그랬어. 예전엔 먼저 나서서 일 도와줬는데 이번엔 시키는 일만 하더라고. 신우이는 계속 말했어요. 혹시 민호랑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가족한테 불만이 있는 건가? 모든 퍼즐 조각이 저의 불신이라는 접착제로 붙기 시작한 거죠. 지수의 변화된 태도, 그 의미 모를 메시지, 신우이의 증언까지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메시지를 보게 되었어요. 지수가 핸드폰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메시지 알림이 떴는데 화면에 미리 보기로 보인 문장이었어요. 어차피 끝난 거야. 이 문장을 본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지수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가족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차피 끝난 거야 라는 말이 우리 가족과의 관계를 말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지수가 정말 우리 가족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민호는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지수 혼자만의 생각일까? 그렇다면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 며칠 동안 지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수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지수가 웃을 때도 진짜 웃음일까? 가짜 웃음일까? 의심하게 되고 지수가 어머님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할 때도 진심일까 그냥 예의일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지수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역시 지수에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는 결국 캡처한 메시지들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며
오해의 폭탄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지수가 이혼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에 시어머니의 분노가 불붙었고 지수는 모르는 사이 죄인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화가 나셨어요. 뭐라고? 이혼?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당장 가족 회의를 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일이 너무 커진 것 같아서 당황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가족 회의, 가장 피하고 싶은 그러나 가장 자주 열리는 자리였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앉아 있고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내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지수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제가 편집해 보여준 메시지 2개. 대충 꾸려줘. 어차피 끝난 거야. 앞뒤가 잘린 단어는 칼보다 더 날카로운 오해가 되어 며느리에게 꽂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메시지들을 보시더니 더욱 화가 나셨어요. 이게 뭐야? 대충 끓이라고? 어차피 끝났다고? 이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지수는 울며 해명했어요. 어머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이미 귀는 닫혀 있었고 가족의 분위기는 산산조각 났죠. 지수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설명은 무슨 설명? 증거가 여기다 있는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이런 며느리를 어떻게 믿어? 겉으론 착한 척하면서 속으론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잖아. 민호도 혼란스러워했어요. 지수야, 정말 이런 문자를 보낸 거야? 왜? 누구한테? 지수는 계속 울면서 오빠, 정말 오해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라고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이상한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제 자리를 되찾은 듯한, 드디어 가족들이 제 편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지수에게 밀려서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제야 제가 이 집의 진짜 어른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지워지지 않는 찜찜함이 남았어요. 정말 이게 제가 원했던 결과일까요? 지수가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혹시 정말 오해인 건 아닐까? 그날 밤 지수는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민호도 아내를 따라 나갔고 집안은 썰렁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잘됐다. 본색이 드러났네라고 하셨지만 저는 왠지 마음이 무거웠어요. 며칠이 지나도 지수와 민호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민호가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런 며느리는 없는 게 낫다고 하셨지만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정말 이혼까지 갈 일일까? 그러던 며칠 후 지수가 걸어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어머님, 저 임신 7주 차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임신, 지수가 임신했다고? 그럼 그동안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들이 입덧이 심해서 오빠한테 부탁한 거였어요. 미역국을 대충이라도 끓여달라고. 그리고 어차피 끝난 거야는 제가 보던 드라마 얘기였고요. 지수는 온전한 대화 기록을 보여줬어요. 제가 잘라낸 바로 그 부분들이었습니다. 전체 메시지를 보니 완전히 다른 의미였어요. 오빠, 입덧 때문에 힘든데 미역국 대충이라도 끓여줄 수 있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그 레시피로. 이 드라마 정말 재미없다. 어차피 끝난 거야. 다른 거 볼까? 오빠는 내가 믿는 유일한 조력자야. 어머님께 임신 소식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이야. 모든 오해는 제가 잘라낸 빈자리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되었어요. 지수가 대충 끓여줘라고 한 건 시어머니인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입덧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제가 좋아하는 미역국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어차피 끝난 거야는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재미없는 드라마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빠, 사랑해라는 메시지도 지수가 임신 소식을 어떻게 전할지 고민하면서 남편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제가 질투했던 그 사랑 표현이 사실은 저를 위한 마음에서 나온 거였다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를 가진 며느리를 제가 가족의 원수로 만들어버린 거였어요. 제 외로움과 질투 때문에, 제 의심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가족을 거의 잃을 뻔했던 거예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지수가 요즘 말이 없었던 건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였고 가족 모임에서 소극적이었던 것도 임신 초기라 몸이 힘들어서였던 거예요. 지수가 친구에게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한 말도 입덧 때문이었던 거고요. 결국 모든 사실을 시어머니와 가족에게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도 울고 아들도 울고
저도 울며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외로웠어요. 이 집에서 혼자만 빠진 것 같고 아무도 제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저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민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러면서 민호도 울었어요.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엄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수도 제 앞에 앉아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미안해요. 제가 너무 완벽하려고만 했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네요. 앞으로는 어머님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지수와 저는 문자 대신 목소리로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게 되었죠. 지수는 임신 과정에서 느끼는 걱정들을 저에게 털어놓았고 저는 제가 젊었을 때 임신했던 경험들을 들려줬어요. 어머님, 입덧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그럴 때는 매실차를 마셔봐. 내가 너 임신했을 때 시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정말 도움이 됐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메시지는 짧아도 사람의 진심은 길고 깊다는 것을. 그리고 외로움은 의심을 낳고 의심은 사랑을 파괴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지수를 의심했던 건 지수 때문이 아니라 제 마음의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우리 시니어들이 겪는 진짜 문제는 자식들의 무심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외로움이었어요. 그 외로움이 작은 오해를 큰 갈등으로 키워버린 거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 예민해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의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문자는 편집본입니다. 앞뒤 맥락이 잘린 채로 전달되는 짧은 메시지로는 진심을 온전히 전할 수 없어요. 제가 본 지수의 메시지들도 전체 맥락을 보면 완전히 다른 의미였거든요. 진심은 묻는 것입니다. 궁금하면 추측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대화는 오해를 풀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지수에게 이 메시지가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다면 이런 큰 오해는 없었을 거예요. 질투는 사랑을 만들지 못합니다. 질투와 의심은 관계를 파괴할 뿐 더 깊은 사랑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제가 지수를 질투한다고 해서 민호가 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관계만 망가뜨렸죠. 오늘 저녁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얘야, 문자 말고 오늘은 말로 이야기해볼까? 대충 말고 따뜻하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진심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생명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되어도 의심 대신 사랑을, 질투 대신 이해를 주는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가끔 지수의 문자를 보면 순간 오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직접 물어보죠. 지수야,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지수는 웃으며 자세히 설명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번 더 가까워지죠. 결국 제가 배운 건 이거예요. 사랑은 의심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대화로 키워가는 거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요즘 지수는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아들이 태어날 예정인데 지수가 어머님, 아들 이름 지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이 가족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거든요. 이제는 매일 지수와 함께 태교 음악도 듣고 아기용품도 함께 보러 다녀요. 지수가 어머님, 이거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신이 나서 이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되었어요.